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지난 7월에 산업 생산을 보면 생산과 소비가 2달 만에 모두 줄었다. 혹은 오랜만에 중소기업의 경기가 나아졌다. 이런 모든 숫자로 정리되는 일상생활의 현상을 바로 통계라고 합니다. 통계라는 건 결국 숫자를 통해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나눌 것이냐, 이걸 정해주는 기준 같은 건데요. 그 기준을 만드는 분입니다. 내일 9월 1일이 통계의 날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알아준다고 하는 K통계 시스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류근관 통계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저희한테 조곤조곤 물가랑 현실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 알려주셨는데 지난번에 경제총조사라고 우리가 경제 바로미터를 알 수 있는 조사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그 잘 마무리가 되셨습니까? 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조사에 응해 주신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14,000분의 조사 요원,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헌신적으로 조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체 대상 업체 337만 개 업체 중 응답해 주신 분, 그리고 조사해 주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무려 99.8% 응답률로 성공적으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통계라는 게 선진국일수록 정교하고 또 통계가 즉시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주 유효하게 쓰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통계청이 통계의 날을 맞아서 이제 앞으로 K통계 시스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통계 시스템 두 축입니다. 하나는 자료가 연계될수록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네. 연계의 축을 만들고, 또 다른 쪽으로는 연계된 자료가 정보 보호가 안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완이 또 다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계와 정보 보완화의 활용,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K통계 체계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가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성장률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이 내는 게 GDP 통계인데 중국이나 남미나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어떤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좀 흔들린다, 이런 주장도 가끔 있거든요. 적어도 국내 통계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K통계 시스템, 이게 앞으로 국가정책 수립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K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통계 체계가 분권형 체계라고 해서 각 부처, 지자체 나름대로의 통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통계청은 국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그 전체 자료에 대해서 연계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합니다. K통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작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쓰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 출산율 각각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거의 정상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OECD 국가로 한정해도 노인 빈곤율이 1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인분들께서 현역에서 은퇴하시면 결국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각종 연금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역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고,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 모든 소스들을 연계해서 파악해야만 한 개개인의 은퇴하신 분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시는지, 사각지대는 얼마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연계 데이터가 아쉽게도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통계청에서는 이 작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 필요한 자료 같은데, 예컨대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 자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상급식을 통해서 충분히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뭐 코로나19 이후에 혹시 이 급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결식이 되는 아이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통계의 영역이 될 텐데 앞으로 이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답을 탁탁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통계청장님 오신다고 해서 지금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추석 어떻게 해야 되지?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말미에 드렸습니다만 물가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숫자로 보면은 뭐 한 2%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차이가 왜 벌어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뭐 추석 말씀하셨는데 네. 추석 때 구매하는 상품 농수산축산물이 많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로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 최근 농수산축산물 가격이 전체로 보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는 것보다 덜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횡적으로 보면 개인마다 소비하는 바스켓이 다릅니다. 계란값 그리고 올랐는데 계란 많이 사는 사람은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렇게 느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가 오를 때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최대 한 달 시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갈 때는 지금은 더 올랐는데 통계청 조사 시점은 그거보다 과거이기 때문에 그 시차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식의 차이도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보면 등록금 같은 것이 많이 무상 교육이 되면서 네. 절감됐는데 그런 쪽은 피부에 덜 와닿고 대신에 그렇죠. 매일 장에 가서 구매하시는 식품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다가오고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비 성향도 있을 거고 일시적인 수급 문제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은 1년에 2번 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러 가는 장바구니 물가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무상 등록금 혹은 반값 등록금 이런 것들의 혜택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통계라는 게 결국은 그 국민들의 신뢰 하에 있어야 이게 그 결국은 효용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가 현실을 가급적이면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 물가 산정한 데 넣는 품목들도 바꾸고 방식도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표적인 국내 소비자분의 바스켓에 맞는 품목을 고르고 또 가중치도 매달 지출하는 금액을 파악해서 현실화하는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가 비현실적이라는 것보단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양상이 바뀌면서 업데이트 돼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아마 여기 소비자 물가 산정할 때 뭐 스크린 골프 가격 이런 거 안 들어갔을 텐데 최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이른바 돌밥 돌아서면 밥이다 하니까 식비 관련해서도 조금 가중평균할 때 다른 의견이 좀 그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요즘 그 정치의 계절입니다. 뭐 정부 기관과 정치의 계절 딱 와닿는 이슈는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게 나오면요. 어디는 누가 앞서고 어디는 누가 앞서는데 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어떨 때는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결국 통계라고 하는 것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조사 기관마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아서 통계를 냅니다. 통상 1,000명을 조사하고 네. 언론에서 표현되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죠. 1,000명을 조사했다.
더 많은 분들을 조사하면 좋겠지만 돈 예산과 이런 문제가 그쵸. 있기 때문에 1,000분을 조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우리 옛날 표현에 10중 8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10중 8구. 그것을 신뢰도로 표현하면 85% 신뢰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 더 높은 신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중 90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10번 중에 9번 내지 10번 맞춘다. 그게 퍼센트로 하면 95% 신뢰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오차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종합한 표현이 1,000명을 조사한 결과 95% 즉 10중 9, 10번 맞추려고 그러면 대략 오차 한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3.1%는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기관마다 과연 그 1,000명이 대표성 있게 뽑아졌겠느냐. 네. 여기부터 잘못될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다. 소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응답률이 네. 보통 보면 대표성 있게 1,000명을 선택했지만 그 1,000명이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무응답 하신 분들이 응답하신 분들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 그러면 응답하신 분들만 가지고 작성한 통계가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통계라는 게 참 알면 할수록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저희 나중에 그 통계란 무엇인가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청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기회 들어요. 주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류근관 통계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